네, 안녕하십니까? 유쾌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2층 바닥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붕에 대한 부분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주위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장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위쪽에 석가래를 이어서 붙였습니다. 여기도 이어서 붙였고, 네, 아마 여기도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양이 좀 특이하죠. 그리고 또 이쪽에도 지금 뭐가 나와 있는데 이쪽도 아마 이어 붙인 것 같고 자재가 모자라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있는 또 다른 사진인데요. 네, 위를 보니까 또 이렇게 됐습니다. 가로대하고 석가래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연결이 돼야 맞는 거겠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뭔가 여기 이쪽도 틈이 있고 이쪽은 또 안 맞았어요. 네, 좀 뭔가 아쉽습니다. 이쪽도 뭔가 안 맞고요, 그죠? 구조가 좀 복잡하네요. 임시 방편으로 좀 많이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네, 또 다른 사진입니다. 지금 석가래하고 석가래 사이에 이렇게 브로킹을 됐는데 브로킹도 보니까 이렇게 못이 보일 정도로 틈이 벌어져 있어요. 좀 대충 했다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쪽에 와보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창문 부분이거든요. 창문 부분인데 지금 보면 창문을 받치고 있는 게 이거고요. 위쪽에서 내려오는 힘을 이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떠 있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창문 위쪽에 상틀 있는 부분에 하중이 가해지게 되면 이게 못 버텨주니까 창문이 내려앉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위쪽에 창틀이 내려앉아가지고 창문을 못 닫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아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석고보드 이렇게 해가지고 도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루바 같은 걸로 이렇게 마감하게 되면 안 보이니까 못 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현장을 보니까 좀 집을 좀 대충 지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의 눈에 노출이 되는데도 이렇게 짓는다고 한다면은 구석구석에 꼼꼼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 시공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충 할 그런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그러면 대충 하면은 문제는 꼼꼼하지 못하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게 되고 그 부분에서 결국에는 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신경을 써서 하더라도 하자가 발생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꼼꼼하게 하지 않고 대충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터나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 시공, 골주 시공이 되다 보니까 뒤쪽에 하자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주분들께서 집 지을 때도 많이 좀 들려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물론 시공하는 분들이야 건축주가 안 하는 게 좋죠. 잔소리나 아니면 요구사항도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집의 주인은 건축주이기 때문에 좋든 좋든 간에 계속 관리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뒤쪽의 시공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다 본인 책임이어야 되니까 진행을 할 때 신경 써서 요구할 거 요구하고 체크할 거 체크해서 최대한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시 이제 포천 현장에 대한 사진을 보면서 이번 지붕 공사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붕 공사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 여기 보면 지금 마룻대가 있는데 벽체까지 완성이 되었으니까요. 양쪽 벽체 사이에다가 마룻대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이거를 마룻대라고 하는데 리치보드 마룻대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네, 설치를 걸죠, 그죠? 올려놓는 거죠, 이 사이에다가 여기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두 개는 지금 버티기 하기 위해서 먼저 두 개를 먼저 설치를 한 거네요, 그죠? 네,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가세도 내놨고 밑에 발전을 붙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는 뭐 굉장히 심플하죠. 지금 여기 지금 석가래 있는 것처럼 갖다 검을 걸면 되는 거죠.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렇게. 네, 갖다 걸면 돼요, 이렇게. 네. 이 작업을 해보면요, 제일 어려운 게 이게 마룻대 거는 거고요. 석가래 거는 건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합판을 쳐주는 거죠. 네, 네, 이런 식으로 합판을 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벽체에 그 테이프 붙였던 거 있죠? 그런 것처럼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테이프를 붙여서 밀봉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감재인 아스팔트 싱글이나 기와 아니면 징크 같은 공사로 넘어가죠. 한 분이 지금 밑에 받침대를 대가지고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상당히 높죠, 그죠? 자, 이 사진은 다른 각도에도 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른 각도.
각도에서 잘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 개씩 석가래를 걸고 있는데, 그죠? 영어로는 라프터라고 얘기하는데 석가래를 한 개씩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요거까지 5개 현재 걸려 있는 상태네요, 그죠? 네, 한 개씩 계속 위치를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개씩 걸어서 못을 바꿔 하는 작업을 계속 되풀이해서 나갑니다. 반복 작업은 굉장히 빨라요, 시공을 해보면. 근데 이제 처음에 스타트할 때 이때 손이 굉장히 많이 가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죠. 왜냐면 현장에서 대나웃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맥 빠지거든요. 열심히 다 박아놨는데 뒤에 보니까 틀려. 어떻게 돼? 다 뜯어내. 그러면 공수가 3배 정도가 걸리고 그렇지 않은 게 3.5배까지 걸릴 수도 있죠. 왜냐면 해체하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할 때 결정을 하고 처음 스타트할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판 박는 것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모든 것이 스타트할 때 굉장히 많이 신경 써요. 그게 이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몸이 힘들지 반복 작업이니까 수월하게 진행이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석가래를 열심히 못을 박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또 다른 각도에서 지금 이쪽하고 이쪽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네, 이쪽 한 다음에 지금 이쪽 박아 나가고 있습니다. 높이가 상당하죠? 네, 지금 네, 오른쪽은 다 끝났고요. 오른쪽 부분들은 석가래가 다 박혔고 지금 왼쪽을 좀 몇 개 남겨놓고 있는데, 그죠? 네, 빨리빨리 해서 또 속도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집을 좀 보신 분들은 좀 여기 그 석가래에 걸린 구조를 보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겠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집 스타일이 처마가 있는 형태가 아니고요. 처마가 정말 조금 나와요. 네, 짧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 보면 거의 다 석가래를 거의 빼지 않는 형태가 맞죠, 그죠? 네, 하지만 또 공기 구멍인 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위쪽으로 타고 올라가게끔 이렇게 시공을 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석가래 옆에 처마가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모던한 스타일로 시공을 이건 시공했습니다. 네, 바깥에서 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냥 가지런하게 이렇게 놓여 있는 게 너무 이쁘죠? 장선도 그렇고 석가래도 그렇고 규칙적으로 딱 나무가 놓여 있는 거 보면 진짜 멋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마감을 해놓고 사진 보는 것보다 마감을 해놓은 모습보다 이렇게 골조가 드러난 게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네, 좀 더 멀리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이게 집이 한 채가 더 있죠? 네, 이 집하고 이 집하고 거의 같은 형태의 패턴의 집입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지붕의 각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형태도 비슷한 형태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요 옆에도 한 채를 더 줘서 집 세 채가 한 개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할 때 산 기슭의 이 세 채가 통일감을 통해 가지고 조화람을 통해서 멋있는 한 폭의 그림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지금 보니까 석가래가 다 걸렸네요. 이쪽 부분도 다 걸렸고, 네, 이쪽 부분도 다 걸렸고, 이 뒤쪽에 있는 부분들도 쭉 다 걸렸네요, 그죠? 다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천장이 이쪽에 한 개가 있네요. 네, 천장이 한 개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 봤던 사진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석가래가 다 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띠철물을 이용해서 네, 이쪽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역자 형태로 해서 띠철물 가지고 석가래와 석가래를 연결시켜줍니다. 다른 각도에서 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띠철물을 쓰게 되면요, 시공할 때 보면은 이게 합판의 높이에 영향을 줘가지고 좀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거는 시공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할지라도 띠철물 같이 그런 철물을 써야 될 때는 써야 되는 거죠. 오늘은 진수성찬입니다. 회도 나오고 수박도 나오고 전도 나오고 오늘은 고생한다고 맛있는 거 많이 사왔습니다. 먹는 것도 큰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팀을 이뤄가지고 집을 짓다 보면은 정말 팀워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그 마루떼 같은 경우에도 저것도 6명이서 들었나요?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진짜. 높이까지 그걸 6명이서 들어 올리는데 호흡도 잘 맞아야 되고 덥다 보니까 짜증도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손발 맞춰가 딱딱 움직일 수 있는 팀워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 실수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좀 짜증이 많이 또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흡을 많이 잘 맞춰야 되는 게 빌더들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친해지는 것이 이쪽에서 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봅니다. 안쪽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안쪽에서 보면은 지금 아주 좌우로 가지런하게 멋있게 놓여 있죠. 처음에 봤던 그 마음 아픈 집에서 봤던 그런 모습과는 좀 틀리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진을 보여주는 게 시공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성의 없어 보이는 그런 시공은 안 했으면 좋다는 거죠. 실수와 관련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게 되고 그럴 경우에 또 하자 보자로 가죠. 근데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성의를 다해서 실력과 성의껏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시공하는 것이 빌더의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킬 수 있는 자존심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네, 지금 다시 또 총 관리자분의 리더하에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자재 수급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를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석가래 타입까지 지금 연결이 된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2층이기도 하고 다락 공간이기도 한데 다락 공간의 도시 또 위쪽에 한 층이 더 나올 수 있는 곳인데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석가래 타이가 이렇게 노출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창문 보면은 지금 2개가 놓여 있죠. 네, 이쪽도 3개가 있고 이쪽에 천창이 있고. 석가래를 붙였으니까 이제는 천천히 또 합판을 박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래부터 쭉 1단, 2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지금 박아오고 있고요. 합판을 붙일 때도 원칙이 뭐냐면 지그재그로 붙이죠. 사진 보면은 네, 여기가 경계 한 판이고 이렇게 한 판이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아랫부분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정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그재그로 여기 한 판, 여기 한 판, 그 사이에 한 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능한 한 이 균열이 틈이 있는 곳이 일직선으로 하지 않게 그렇게 지금 가능한 한요. 그렇게 하고 또 여기 또 철물을 써가지고 지금 합판을 일정 간격을 벌려주고 있습니다. 이 철물의 역할은 뭐냐면 합판이 열을 받다 보니까 팽창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팽창을 하는 거에 대비해서 갭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위쪽에 방수 기능을 위해서 테이핑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테이핑까지 끝난 사진이네요, 그죠? 여기 보면은 천창도 달려 있고요. 천창이 여기는 열리는 것, 그 다음에 여기는 열리지 않는 천창, 이렇게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천창을 시공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천창 같은 경우도 그러고 조금 있다가 또 하나 더 보여드리는 게 이게 벽난로 연토 부분이거든요. 외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정말 테이핑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테이핑 완전 밀봉을 위해서 시공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수가 생길 경우에는 합판이 썩고 안에 있는 보온재가 썩고 그 안쪽에 있는 석고보드가 손상이 되게 되고 큰 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붕에서 천창과 관련돼서는 하시고 싶다고 한다면은 정말 제대로 FM대로 업체 맡기거나 아니면 FM대로 해서 정확하게 시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벽하게 시공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천창이나 이런 벽난로 같은 시공 같습니다. 완벽 시공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테이프나 아니면 다른 것들 마감재 시공을 할 때 매뉴얼대로 안 하더라도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3년, 5년, 7년, 8년, 10년 정도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하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시공업자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네, 그때는 무조건 집주인이 알아서 다 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골조라든가 지붕 해체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죠. 네, 내부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래가 다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석가래타에다 설치가 돼서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2층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석가래타의 위쪽을 다락 공간을 쓸지 안 쓸지에 대해서는 주인분께서 알아서 향후에 결정을 하신다고 합니다.